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이어서 수업이 없어서 동영상으로 대체했는데 보니까 어, 여기 출석 체크 여기 하세요. 요거 가지고 출석 체크할 테니까 사실 CNN은 제가 강의 해주고 싶었는데 그, 그 순서상 CNN이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2022년에 한 거를 여기다 올려놨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 관련된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로 예, 학번하고 이름 적으면 제가 나중에 출석 처리할게요. 어떤 거에 뭡니까? CNN에요? 아니면 기말이죠?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 빠지지 않았나? 그 전에 또 한 번 빠지지 않았나? 언제 빠졌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대신에 그 리코드 문제 200개 내지 300개 풀기로 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메일을 줄 건데 거기다가 그 리코드 그걸 그 몇 문제 풀었는지 그거 볼 수 있는 그 링크만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프로젝트를 깃허브에 올리고 깃허브 링크만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그 두, 학기 끝났을 때 제가 그 이메일을 하나 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링크 두 개만 걸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이 그것도 따라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거에 점수를 줄 겁니다. 특히 그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리드미 코드를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교 선생님이 아마 리드미 파일만 읽고 채점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질문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예, 예, 예. 그 1학기 때 파이썬 들었으면 200문제 풀었을 거거든요. 예, 거기 추가로 100문제만 풀면 요새는 이것도 챗GPT한테 하면은 금방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챗GPT한테 해봤자 자기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풀면서 이 파이썬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 많이 풀고 적게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얼마나 개념을 익숙해졌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뭐 그냥 한 번에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문제 풀고 자기 전에 한두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이거 예, 심각하게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심심할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두 문제씩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 어렵지 않게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리코드 어떻게 푸나 그거 설명해 주면서 한두 문제 풀다가 가끔 가다 열받으면 한 100문제씩 풀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 봤더니 한 1600문제 정도 풀었더라고. 근데 이게 저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총 문제가 한 1500문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 지금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한 300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고요. 이지, 미디엄, 하드가 있는데 이지 문제 위주로 풀면서
내가 파이썬과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풀어야지 여기서 나온 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뭐 좀 실력을 갈고 닦겠다 뭐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의 개념 정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력을 갈고 닦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를 풀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뭐 리코드 문제 풀어봤자 그렇게 실력이 느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스타트할 적에는 리코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도 몇 개 있는데 제가 처음에 리코드로 시작해서 그냥 리코드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면 얘기를 해보죠. CNN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스토리컬한 네트워크예요. CNN이 제가 알기로는 상업적으로 처음으로 성공한 네트워크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손글씨를 그 손글씨를 읽고 그 손글씨가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뭐냐를 인식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네트워크이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에, 그 우편번호 그, 그 편지 보내면 우편번호를 썼거든요. 요새는 이제 손으로 쓰지도 않고 다 프린트 하는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보고 소팅을 했다고요. 근데 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직업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종류의 타스크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가 차를 몰고 연대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 주차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차증 발급받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그걸 찍어서 이제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제 나갈 때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언제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주차비가 정산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모든 주차장이 그걸로 다 바뀌었고요. 결국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 인건비 절감하려고 예, 점점 그러니까 직업이 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주차 요원들 있었는데 요새 다 기계로 대체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디렉션에서 처음 상업적으로 성공한 네트워크가 CNN입니다.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유명한 네트워크이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코드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안 열리지.
이렇게. 예, 요번 주에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토 인코더인데요. 오토 인코더를 이해하기 전에 조금 더 심플한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PCA인데, PCA가 뭐냐면 이거 통계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풋 데이터가 2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웃풋 데이터가 아니고 인풋 데이터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인풋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보죠. 근데 보면 이게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PCA라는 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기 라인을 잘 그어서 지금 인풋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오소고널리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평면을 어떻게 찾냐면 요것들이 길이의 제곱이 요거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평면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게 2디멘셔널 데이터를 1디멘전으로 프로젝션 시킨 건데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디멘전 데이터를 3디멘전으로 프로젝션 시켜도 되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이면 뭐가 좋으냐? 모델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모델 사이즈가 적어지면 빨리 돌아가고요. 요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모델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 모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구독료보다 돌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전기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GPT한테 뭘 물어보면 그 어디선가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그 컴퓨터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구독료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는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모델을 줄일 수 있으면, 모델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전기료가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게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 PCA가 해주는 게 뭐냐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의 디멘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디멘전이 2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원 디멘전al 데이터를 인풋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 어, 이 통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토픽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PC에 관련돼서. 예, 그런 거는 챗GPT가 잘 해줄 거예요. 여기에도 있을 텐데 그냥 챗GPT한테 요새 저 예, 많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코드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여기서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를 기초로 해서 좀 모디파이 하면 꽤 괜찮은 코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파이썬 코드를 원하는데 PCA를 데몬스트레이트 하고요. 인풋 디멘전이 2고 그걸 1D로 리듀스 하는 건데 그리고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고요. 매플로 라이브를 이용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심플하게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PCA를 하나 집어넣지.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 코드를 붙여보죠. 코드 돌려서 보고 이렇게.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2디멘셔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보면 굉장히 X하고 Y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인을 하나 찾아. 근데 이 라인은 굳이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각각의 포인트를 프로젝션을 시켜주는데 그랬을 때 이 프로젝션 할 때 요 라인들이 있을 텐데 그 라인의 스퀘어가 의 썸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요 플레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인풋이 지금 2디멘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PCA를 이용을 해서 1D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물론 그러므로 해서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전기값을 아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BCA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포뮬라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우리 보통 모델 구성하고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모델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없이 그냥 클로즈 폼 솔루션을 쭉쭉쭉쭉 따라서 하면 되고요. 실제로 패키지가 있어요. SK런 같은 데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직접 풀었네요. 이 SK런에도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 풀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SK런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SK런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오케이. Very good.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받은 코드는 SK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SK런에 요 PCA를 핸들링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라고 그랬고요. 느리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오토 인코더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제 PC에는 충분히 이해됐죠? 자, 오토 인코더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이런 원 디멘셔널 커브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프로젝션을 이렇게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지만 인투이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젝션 했을 때 그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그러니까 PCA는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에 프로젝션을 시켜서 인풋 디멘전을 리듀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 인코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생긴다는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가 넌리니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하이퍼플레인으로 피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스무스 매니폴드로 이렇게 피팅을 해서 디멘전을 리듀스 하려고.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럴까요? 이거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오케이.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한번 얘가 어떻게 하나 해봅시다. Very good.
Okay, I want 오케이, manifold running이라고 하는 타스크가 있나 보네요. 오케이,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manifold running.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principal curve 이름이 있나 봅니다. principal manifold 저는 그냥 오토 인코더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서 principal manifold 2D, 1D 오케이. 하나 만들어 보죠. 오케이.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주나 봅시다. 오케이. 예, 조금 오케이. 아직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가 S 쉐입으로 있어요. S 쉐입으로 있는데 그걸 원 디멘셔널 매니폴드로 이렇게 피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S로 이렇게 피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싹 스무스하게 S로 쫙 돼야 되는데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백 프로포케이션을 썼을 텐데 오케이 여기 봅시다. 오토 인코더 했고요. 이폭을 600을 했는데 이게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것 같으니까 6000으로 해봅시다. 트레이닝이 지금 덜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저거 보니까 트레이닝이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로스를 프린트하고 있죠. 로스를 프린트하는 이유는 러닝 레이스를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지금 얼추 된 것도 같은데 아까보다는 괜찮은데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돌려볼까요? 6천을 했는데 6만 하면은 10배가 들겠죠, 시간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 인코더가 하려고 하는 건 디멘전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풋의 디멘전을. 어떻게 줄이냐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PC에서는 단순히 하이퍼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고요. 이 오토 인코더에서는 넌리니어 매니폴드에다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됐나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코드를 던져주고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그러면 코멘트는 진짜 잘 달아줘요. 사람이 다는 것보다 더 잘 달아줘요. 코멘트는. 너무 많이 돌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요게. 거의 다 돌았어요. 근데 그 로스가 지금 여기 프린트아웃 되는 게 로스거든요. 로스가 좀 플럭추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러닝 레이트이 좀 크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러닝 레이트 좀 줄여줘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오토 인코더 코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했는지 요거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봅시다. 지금 AE라는 걸 인풋을 했어요. 그죠? 위에 AE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패키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import AE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AE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에 스태틱을 여기다 저장을 하라고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 저장된, 오케이. 저장된 것,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오토 인코더 패키지고요. 여기 던더 이닛을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config python 파일에서 요거를 임포트 하라는 거예요. 여기 config python 파일 있죠? 여기에 보면, parse arg라는 함수가 있고요. set seed라는 함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를 요 두 개의 함수를 임포트하라고 되어 있고요. load 데이터에 load 데이터라는 함수를 임포트하고 모델, train, util 파이썬 파일에서 클래스 임포트하고 함수 임포트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 보면 AEL 오토인코드의 parse argus라고 되어 있죠. 이거 돌리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돌릴게요. 그래서 여기 AE의 parse argus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오토인코더 여기에 던더 이닛을 보면 parse argus를 임포트하게 되어 있어요. parse argus를 config python 파일에서 임포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arse argus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parse argues가 해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베리어블들을 세팅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는 128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가 128로 배치 사이즈는 128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128개씩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테스트 할 때는 1000개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오토로 되어 있고요. 오토로 되어 있으면 쿠다가 있으면 쿠다를 사용하고 쿠다가 없으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은 flow 32 이폭은 10번 돌리게 되어 있고요. 러닝 레이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 시드는 1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터미널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전에 보여줬죠? 안 보여줬네? 그러니까 요거를 터미널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이 오토 인코더라는 함수, 요 오토 인코더라는 요 파이썬 파일을 터미널에서 돌릴 적에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스를 바꿔가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보여준 적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죠. 아규파스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지금 요게 있는 대로 옮겨갈게요. cd가 change directory고요. 이렇게 하면 루트 디렉토리부터 보는 겁니다. 루트 디렉토리에 V로 시작되는 게 볼륨수가 있고요. T5가 저가 지금 사용하는 삼성 SSD가 T5로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그러면 저의 SSD로 가는 거고요. 리스트를 보면 데이터, GitHub, My Video, Other Video, Software Backup 뭐 이렇게 있어요. GitHub로 들어가고요. 이거 조금만 치고 탭이라고 그러는 건가? 이걸 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s 하면 엄청 많고요. 딥러닝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print working directory 하면 지금 저가 어디에 있는지 써 있습니다. 볼륨에 T5 GitHub에 딥러닝에 들어가 있고요. 저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 코드거든요. 17의 AE01 오토인코더. 오케이? 그러면 파이썬 17의 오토인코더 01 오토인코더 .py 그러면 파이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뭐를 기준으로 돌아가냐면은 아까 argue parse의 디폴트 파라메터 세팅한 그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폭이 10번인가 11번인가 이 폭이 여기 오케이. 이 폭이 10이 디폴트고요. 이 폭을 여기 보면 config 보면 이 폭스가 10이 디폴트예요. 한 번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10을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이 폭스 하고 1 하면 이 폭을 1로 바꿔서 돌린다는 거예요. 뭐가 에러가 떴네? 오케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모델 스태틱이라는 오케이. 여기에 오토 인코더에 모델 스태틱이라는 여기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예, 뭔가 에러가 뜨네요. 오케이. 그러면 에러가 떴죠? 그러면 예, 요새는 편해요. 여기다가 예,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거 그냥 에러 메시지 읽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챗GPT에다 던져주면 대부분 그냥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돌 때마다 모델을 세이브를 했는데 피어리어드 제로 번째 거는 세이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러들이니까 그 세이브한 그러니까 이게 저가 몇 번마다 세이브를 했을 텐데 그 세이브를 제로 번째 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한 걸 불러들이니까 그게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Anyway,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A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그림이 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게 뭐냐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디멘전을 리덕션을 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리덕션을 시켰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리덕션 된 스페이스에서 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그걸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저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이게 손글씨처럼 보여야 되는데 손글씨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려면 이 모델에 여기 지금 모델에 오토 인코더라고 돼 있죠? 요거를 사용을 했을 텐데 요 모델의 오토 인코더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오케이. 요거는 항상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요게 있어요. FC1, 2, 3, 4가 있는데 784가 400으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400이 200으로 가요. 784가 뭐냐면 엠니스트 데이터를 쭉 펼치면 그게 784예요. 28번 곱하기 28. 그러니까 흑백 사진을 쫙 펼쳐서 784개로 만들었다고 치고 그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400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렐루를 칠 겁니다. 렐루 안 치면은 리니어 트랜스폼 두 번 컴포지션 하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4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20개로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요게 요 220개의 디멘전 20 디멘전이 우리가 리듀스를 한 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엠니스트 데이터 사진은 784개의 데이터 숫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걸 20개의 숫자를 리듀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잘 리듀스 했냐를 보기 위해서 그걸 다시 400으로 돌려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렐로 치고 그 다음에 400을 또 784개로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죠. 이게 x가 784 배치가 아까 128인가 그랬어요. 거기에 128개의 사진하고 봅시다. 여기 배치 128이죠. 128개의 사진이 쭉 펼쳐져서 784개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fully connected 1을 지나면 128개의 사진 각각이 784개에서 400개의 숫자로 변하고요. 렐루를 칩니다. 렐루 요게 빠지면 리니어 트랜스폼 두 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리니어 트랜스폼 하나 취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넌리니어티를 주기 위해서 렐루를 주는 거고요. 마이크. 예. 그래서 여기 20개로 간 거고 여기 20개 왔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요.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치는 거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원본 사진이 0하고 1 사이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된 거를 인코더 지나면 2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를 지나면 784가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기 사진이 784개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20디멘전으로 어찌됐든 꾸겨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784로 다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에도 되고 L2 로스에도 되고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 요 사진은 뭐냐면 이건가? 요 사진이 뭐냐면 요게 10개일 텐데 아마 여기서 랜덤하게 10개의 점을 찍은 거예요. 이 20디멘전에서 10개의 점을 랜덤하게 찍어서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했던 거는 요게 마치 어디 갔나? 손글씨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손글씨처럼 좀 안 보였죠? 예,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